그 또 다른 청문회, 어제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지금 화면 보신 저것 못지않은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. 블랙리스트 문제 오전부터 몇 번이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. 특히 보면은 그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.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?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?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?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.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. 잠시 정의하겠습니다.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좀 유감의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서로 간에 좀 그 상대 의원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좀 진지하게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.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제가 읽지 못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또 다른 의미로 뜨거웠던 유인천 후보자 청문회였고,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유인천 후보자에게 수차례나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유인천 후보자 어제 본인 얘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.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언론인 블랙리스트입니다.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그것이 언론이 국민들께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을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듯한 그 언론계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도 일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에 문체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도종환 위원장이 그 꾸려서 한 위원회 이 백서에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. 열람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. 지금 하지 않은 것을 계속 했다고 이제 억지로 경강부회할 수는 없거든요. 실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된 게 제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예술계의 우파 단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.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이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.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. 잘렸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.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. 과거 진보 정부가 훨씬 더 지독하게 했다, 어떻게 판단하셨어요? 네, 저는 당장 이 관련해서 고소대리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. 2017년 8월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문건이 존재합니다. 예. 그때 당시 민주당 워크숍에 나왔던 문건인데요. 그 내용을 보면 KBS, MBC 사장 퇴진운동을 해야 한다. 언론 적폐 청산시켜야 한다. 방송사 재허가를 통해 가지고 이 재가를 물려야 한다.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나옵니다. 예. 그 결과로 KBS의 전 사장 고대영 사장이 해임을 당하고 그 대법원 판결, 해임 취소를 청구한 대법원 판결이 이 언론 장악 문건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,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말이 블랙리스트이지 언론 장악을 위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예.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, 특히 뭐 진보 정부에서도 자기도 방송하다 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현정 의원님 짧게만요. 어쨌든 대통령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? 청문회가 뭐 아직 마무리는 잘 안 됐더라도 유인천 후보자 어떻게 할 거냐? 뭐 유인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채택이 됐죠. 김행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. 뭐 지금 일단 유인천 후보자는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임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, 저는 김행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김현숙 장관이 그 해임된 여러 가지 상황의 잼버리 사태가 있었잖아요.
근데 잼버리 사태 때 그 총리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별도의 그 어떤 이 숙소에서 계속했던 그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? 장관 후보자는요. 예. 한동훈 장관 보셨잖아요. 본인이 기자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다 맞섭니다. 자, 그게 우리가 보는 장관의 모습이거든요. 국무위원입니다.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 뭐 질의 정말 우리가 보는 정말 수준이야 질문들 많습니다.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떳떳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게 장관입니다. 예. 그거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저는 어제 김행 후보자가 자리 뜬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로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부정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저희가 준비한 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뒷얘기 만나봤습니다.